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주엽 신부입니다. 대학에서는 영성과 심리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성공의 영성에는 옛 켈트교의 유전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사에서 수시로 발현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회가 천주교와 닮은 듯 다른 면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오늘은 성공의 영성의 특징이라고 일컫는 포용성, 그 포용성이 잉글랜드의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련된 책자를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성공의 영성의 특징은 comprehensiveness, 즉 포용성이 있다는 내용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성공회는 어떻게 그런 포용성 기질을 발전시켰는지 그걸 잉글랜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종교심성을 회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통이란 회, 두루 모아서 통, 하나로 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비빔밥처럼 척척 잘 비벼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바로 이 회통이야말로 성공의 영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포용성과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고 심지어 대립하는 것들을 모두 끌어안고 넘어서는 것이죠. 켄 윌버는 진정한 초월은 대립하는 어느 하나를 지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고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의 비아메디아, 중도 혹은 중용이라 번역되는 이 말은 어중간함이라기보다는 대립하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더 큰 무엇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역사 경험을 상징적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오늘 튜더 장미와 영국의 국기 유니언 잭을 꼽으려고 합니다. 튜더 장미의 내력은 이러합니다. 원래 잉글랜드에 튜더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장미 전쟁이 있었죠. 잉글랜드 역사에서 각각 왕을 3명씩 배출했던 전통 왕과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잉글랜드의 패권을 다툰 전쟁이죠. 그런데 양가 모두 장미를 문양으로 사용했습니다. 랭커스터는 붉은 장미, 요크는 흰 장미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들의 30년 전쟁을 장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은 헨리 튜더가 랭커스터 가문의 일원으로 요크 가문의 리처드 3세를 보스워스 전투에서 격파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리고 튜더 왕조의 첫 번째 왕 헨리 7세가 되죠. 그런데 튜더 왕가의 상징인 튜더 장미란 바로 랭커스터 가문의 붉은 장미와 요크 가문의 흰 장미를 하나로 합친 모습입니다. 보통 승리한 편은 패배한 편을 역사에서 지워버리죠. 그런데 튜더 장미는 이긴 쪽이 진 쪽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품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헨리 7세로서는 튜더 왕가란 잉글랜드의 전통 왕과인 양편을 모두 계승하는 왕가다. 즉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잉글랜드는 이렇게 대립하는 양편을 모두 끌어안고 새로운 무엇이 되는 경험을 축적해 나갑니다. 마치 산소 O, 수소 H를 합쳐서 H2O, 즉 물이 되듯이 말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헨리 8세 치세 때 잉글랜드 교회란 그냥 로마와 관계를 끊었을 뿐 카톨릭 교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때는 매우 개신교 방향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다가 메리 여왕이 등극해서는 앞선 개혁을 다 지우고 카톨릭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을 펼치지요. 이렇게 잉글랜드 역사는 서로 대립하는 양극을 오가는 진자운동을 한번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서서 1559년 통일령을 통해서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를 품는 방향으로 성공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혼종 하이브리드 같은 성공회는 이때 탄생하죠. 말하자면 튜더 장미와 같은 일이 성공의 종교개혁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성공의 영성은 개신교 같은 영성 또 가톨릭 같은 영성을 모두 품고 표현할 수 있는 영성이 됩니다. 영국의 국기 유니언 잭 역시 대립하는 것들을 모두 품는 잉글랜드의 역사적 경험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독신으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튜더 왕가의 외손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합니다.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을 내놓은 왕이죠. 여하튼 그러면서 새로운 국기가 탄생하는데 이 국기가 잉글랜드의 상징인 성 조지 깃발과 스코틀랜드의 상징인 성 앤드류 깃발을 대등하게 하나로 합친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1801년 아일랜드도 그레이트 브리튼, 즉 영국으로 합병되면서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깃발도 국기에 들어오죠. 이로써 유니온 잭이 완성됩니다. 사실 웨일즈는 이미 13세기에 잉글랜드에 합병되어 있었지만 아직 깃발이 없었습니다. 가끔 웨일즈의 상징으로 붉은 용이 들어간 깃발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복잡다단한 역사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잉글랜드는 늘 튜더 장미와 같은 선택을 해왔다는 사실을 유니온 잭은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잉글랜드의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기질이 그대로 성공의 기질이 되는데 이를 일러서 비아메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백으로 갈라져 이념의 선명성을 경쟁했던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이런 비아메디아란 정체불명의 회색 분자같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용 심리학에서 밝히듯 인간의 내면에는 서로 상반되고 대립하는 양극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하나로 품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칼 용은 이야기를 하죠. 신경증이란 자기 내면에 자신의 일부러 인정하기 싫은 면을 억압하거나 남에게 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치료란 사실은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지구를 통으로 하나라고 의식하는 소위 글로벌 의식이 출현한 시대입니다. 흔히 다양성, 포용, 평등이라는 가치를 말하죠. 무엇에든 치우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더 큰 전체가 되려는 것, 이것은 성공의 영성이 말하는 포용성과 통하는 것이죠. 전임 캔터베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는 성공의 영성이란 인간이 경험하는 전체를 모두 존중하려는 영성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사람들은 뭔가 낯설고 다른 것을 만나도 얼른 쳐내기보다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또 그것을 깊이 숙고해서 어떻게든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인다고들 하지요. 바로 이것이 성공의 영성의 매우 중요한 한 표현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다른 종교들, 타 종교가 그리스도교의 영성에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다른 종교와 만나는 일도 성공의 영성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